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첫 책인 채소과일식이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책에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완전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라 말씀드렸던 게 바로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답니다. 좀 강하게 이제 뇌리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워딩을 썼는데 이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 이 두 가지로 흑백처럼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원장님 정말 저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살아있는 음식이고 죽은 음식일까요? 가령 현미는 쌀 눈을 제거하지 않아서 심으면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쌀 눈을 제거한 백미는 말 그대로 싹이 나지가 않죠. 그러면 이 백미는 죽은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서는 더 명확하게 그리고 실천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온 것을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삶거나 데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반대로 죽은 음식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정크푸드죠. 근데 여기서도 구분하셔야 될 거는 두부도 공장에서 만드는 식품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점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다? 화학 첨가제가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즉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채소 과일을 한 번 더 1차 가공, 2차 가공한 것도 가공식품이요. 예를 들면 사탕수수를 가공해서 정제한 게 지금의 우리가 먹고 있는 설탕인데 여기에 화학적인 게 첨가가 안 됐다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품을 살 때 성분 함량표에 화학 첨가제들이 없으면 이 정도는 내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마음 편히 사서 드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생식을 해야 된다, 선식을 해야 된다, 채소 과일 원물만 먹어야 된다, 심지어 뭐 갈거나 착즙한 것도 가공이니까 이건 죽은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거나 데치는 거, 즉 그런데 어디선까지는 안 된다? 튀기는 건 안 된다. 기름에 한번 튀기는 거는 왜? 기름도 가공해서 온 건데 튀긴 음식들은 수많은 이미 많은 가공들이 특히 화학 변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튀긴 거는 제외하시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효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식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채소과일식 책으로 많이 강연을 드리다 보니까 채소과일만 먹어라, 채식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칠로하고 삶을 동물성 식품 아니면 가공식품, 약물 이렇게가 골고루 먹는 거다. 그런데 이 채소과일식을 강조를 드린 이유가요. 지금은 반대적으로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특히 단백질이 빠진다. 특히 청소년, 성장기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고기가 필수다. 특히 암 환자들은 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인도, 먼 인도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요. 육식을 금한 지 한 수천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가 아주 전통사상 종교로 빠져 있어서 소를 신성시하고 가끔 이제 짤 보면 소에서 나온 오줌을 받아 먹고 아니면 세수로 하고 그런 것까지도 나올 만큼 소를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일본도 역시 종교적 이유로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육식을 금하게 하면서 지내다가 메이지 유신 1860년대에 서양 문물과 교류를 하면서 그때부터 소나 돼지를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치명적인 영양결핍이 왔다면 일본이나 인도가 대표적으로 멸망했거나 멸종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은 뭔가를 팔기 위한 입장에서 주는 정보들이 많다. 근데 왜 제가 채소 과일을 더 강조를 하느냐. 이제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현미는 살아있고 백미는 죽었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지만 실제 일본에서 이제 도정 기술, 즉 쌀을 깎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아프던 병이 생겼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각기병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B군이 제일 대표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거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1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군대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일본이 이 병사들을 전체적으로 급식을 시작했는데 이 각기병이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쌀 때문에 단순히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병사들을 급여를 그때는 쌀만 주고 반찬은 너희들이 사 먹으라고 돈으로 주니까 다 아끼니까 반찬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어야 했던 채소 과일도 안 먹고 뭐 고기는 더더욱 안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긴 건가 보다 하고 어디서 실험을 했냐? 해군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한쪽에는 채소 과일을 줬는데 어떻게 줬다? 삶아서 줬죠. 왜냐면 신선한 걸 계속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 삶아서 준 음식이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유래해서 들여온 카레입니다. 그래서 카레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줬더니 말 그대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 당시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그게 섭취가 되면서 각기병 환자들이 없고 사망자가 아예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미 영국 해군에서는 이런 카레 음식이나 이렇게 채소 과일을 삶거나 데쳐서 하는 음식들을 먹어왔다는 거를 거기서 고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만의 카레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넘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것들은 위에서 표현한 죽은 음식들에서는 온전히 갖고 오기가 힘듭니다. 원물 자체에서 했을 때도 이 효소라는 게 45도가 넘어가면 파괴가 되기 시작하지만 삶거나 데쳤을 때는 그래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화학 성분을 추출한 건강기능식품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실질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갖고 와 줄 수 있는 것은 채소 과일식이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번에 또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 이제 수상자를 내역을 보면요, 세 분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 수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면역세포인 기존의 뭐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는 이미 발견이 됐었는데 이 T세포 앞에 조절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절 T세포가 하는 역할을 밝히고 그 기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현대 과학적 근거를 발견해서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는데 이게 어렵게 들리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연 치유력이 있다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60개조가 넘는 이 세포들 중에는 반드시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내는 그러한 힘을 가진 세포들이 있다. 그걸 이제 조절 T세포라고 이제 세분화한 거죠. 그런데 이 힘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광고에서 듣는 게 뭐예요? 항산화 물질, 대표적으로 뭐 활성산소를 갖다가 낮춰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채소 과일에 있는 효소들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게 현대 과학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너무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껏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식습관 중 가장 건강을 해치는 무의식적인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위협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죠. 뭐 뇌경색, 뇌졸중, 심장마비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는 바로 무의식입니다. 제가 이제는 조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서 조금 벗어난 강연을 많이 드려요. 책도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고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방금 앞서 설명드린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어떤 음식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제약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왜? 약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임상실험에서 실제 약과 가짜 약, 위약이라 그러죠. 이 대조 실험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승인받고 실제로 배포되기까지요 5%만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있어도 아주 뛰어나게 봅니다. 그래서 10%나 20%의 효과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승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겨울만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빨리 맞으세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 백신 어디 지역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마치 막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독감 예방 백신의 그 효율성은요, 평균 10% 내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 예방접종이 나왔다 해서 들어보면요, 10%에서 약 15% 정도의 예방 확률을 높인 아주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는 거죠. 네, 부작용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주는 마케팅이 우린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를 해치는 습관은 두려움입니다. 채소 과일이 몸에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동시에 뭐 피트산, 렉틴, 뭐 리그닌 여러 가지 막 과학적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농약, 그리고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 갖고 온다. 반대로 생각하면 고기는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채소 과일 중에 발암물질로 지정된 건 없어요. 근데 이미 육류는 발암물질 2군으로 들어가 있고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된 건 육류를 가공한 가공육들, 햄, 베이컨, 소세지는 다 1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저는 지금은 조금은 하지 마셔라. 바로 되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라면을 먹어. 근데 이거 튀겼으니까 몸에 안 좋은데? 나트륨 함량 엄청 높은데? 그리고 제가 이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물질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게 뭐다? 커피다. 약물 중독에 가깝다. 이게 왜? 코르티솔 분비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빵 시키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연 치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커피조차 먹을 때도 그런 생각하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일에 삼시세끼 라면만 드시고 커피를 막 미스커피를 하루에 20잔 막 30잔 드시고 아니면은 그 에너지 드링크를 막 계속 뭐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자기 몸에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건강 정보들을 접하고 있어서 먹을 게 없는 게 맞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최고의 음식 찾아봐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공격적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이런 정보들에 휩쓸리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몸에 좋다라고 챙겨 먹는 것들조차,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조차 드시면서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에 뭐 부정맥을 갖고 온다는데 심방생동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데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던데 이런 생각 가지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재 우리에게 위험한 거는 무의식 중에 내 몸에 문제가 있고 내가 먹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내 몸에 그렇게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전을 한 번쯤은 끊는 것을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 한 끼도 먹기 힘든 바쁜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채소 과일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래요. 나는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니까 돈가스, 제육덮밥, 갈비탕 그리고 구내식당이 나오고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가정식 백반 가면 항상 기름진 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살찌고 배부르고 배 나오고 이렇게 되던데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바로 갈아먹는, 즉 스무디 형태 아니면 착즙 형태의 채소과일 주스를 추천해드린 이유입니다.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다? 가장 기초적으로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스에 대한 공격이 많죠. 혈당을 올린다,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전제는 완전히 가공돼서 말 그대로 진짜 과일도 안 들어가고 향료, 즉 화학 첨가제들 덩어리로 범벅을 시킨 어떠한 코카콜라보다 어떠한 그런 혼합 음료, 에너지 드링크보다 채소 과일을 원물로 해서 갈거나 착즙해서 만든 주스가 몸에 좋다라는 걸 부인할 과학자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착즙 주스만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간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주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해요. 왜? 못 먹을수록 반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루 한 잔만 제가 명명하고 창시한 CCA 주스, 까주스 요것만 만들어서 드시기 어려우면
인터넷 쳐보십시오. 유튜브 쳐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팔아요. 그것도 유기농으로.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샐러리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즙 주스를 시도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스무디가 맞으면 스무디 스타일로, 착즙 주스가 좋으면 착즙 주스로. 근데 먹기는 착즙이 훨씬 더 편해요.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커피 대신 요걸로 대체만 해도 좋고, 즉 하루에 여러분이 정말 5잔 먹었다 커피를 그럼 3잔으로 줄이고 약 2잔 정도는 지금 대기업에서도 새벽 배송이나 신선하게 착즙한 거를 배송을 하거든요. 아니면 멸균, 살균을 해서 가공을 해서 좀 유통기한이 길게 만든 그런 것들도 보다 효소는 살아있다. 왜? 채소 과일을 원물로 해서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막 비타민C, 아연, 뭐 여러 가지 이런 첨가제들을 넣은 건 좀 피해 주시고, 그래서 꼭 이것만 한번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 하루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오후에 좀 나른해질 때 드셔봐라. 진짜 살아있는 게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을, 커피가 갖고 있는 카페인이나 여러 가지 화학 성분 때문에 우리 몸을 갖다 부스터업하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경험만 해보셔도 분명히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니까 뭘 살 거냐, 건강기능식품만 주구장창 거기다 돈을 써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그런 거를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시고,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가 처음에 드시면은 나타나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혈당을 안정시킨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수의 유명한 암센터나 그리고 자연치유, 그리고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아직도 채소과일 주스를 가장 1번으로 암센터나 치매 환자들에게 응용을 시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니까요.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정신적 평온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즉 북한이 아닌 남한에 살고 있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손을 꼽아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량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비우는 게 우리 인간의 원래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회복력을 실천하고 살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계속 유행처럼 얘기도 나오지만 점점점 현대 과학에서 이게 12시간만 우리가 공복을 유지해도 스스로 살아나더라. 그걸 이제 오토파지라 그래서 스스로 몸에 나쁜 거를 먹어치우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 근데 이거를 못하게 계속 마케팅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연예인들 맛집 찾아다니는 게 정말 예능 프로의 절반이 넘어요. 모든 거에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핫플레이스부터 해서 이번에 우리 경주 에이펙을 이제 잘 치렀는데 엔비디아 젠슨왕과 그 재벌가 회장들이 먹고 간 치킨집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운을 받아보겠다고 또 줄을 선 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걸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돼. 그게 대표적인 게 건강기능식품이고, 지금 글루타치온부터 시작해서 뭐 콘드로이친, 최근에는 알부민까지 계속 나오고 계속 돕니다, 이 유행은. 그러니까 이 너무나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면 삶 자체가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는 차지하더라도 먹는 것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충분히 모든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진화는 끝났다. 설계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는 거는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좀 마음을 비운다, 삶을 조금 가볍게 한다는 거에서 첫 출발을 저는 먹는 것을 조금은 내려놔라. 그러면 채소과일식을 실천을 한다는 건 그래서 즉 이러한 수행을 하는데 첫걸음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카니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또 고기만 드시는데 고기만 먹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채소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키토제닉이다 뭐다 이렇게 막 누가 오르냐 맞냐 채식이다 육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은 가볍게 만든다라는 그걸 핵심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서부터 줄이면 삶의 다른 거에서도 조금 집착이나 욕망이나 계속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리고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욕심이 있어야 소비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우리는 그런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돈을 어디다가 쓰고 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은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계속 뭐 돈을 더 주고 받아야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또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치팅데이 때는 마음껏 좀 드시고 평소 때는 조금은 뭐 단 음식들, 특히나 뭐 초콜릿이나 사탕, 과자, 젤리 이런 것들, 특히 아이스크림에 중독돼 있었다면 조금은 좀 알아차리고 벗어나봐라. 근데 그 일환으로 제가 가장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게 뭐다? 일상생활에서 커피만 줄여도 우리 몸은 회복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생겨난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이 하루 한 잔만 먹어라. 오전에만 먹어라.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한 잔 먹으면 금방 3잔 되고 5잔 되거든요. 이건 그것만 알아차리고 커피만 좀 줄이는 그 실천만 오늘 하루만 해주셔도 일주일 내내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저는 주말 정도만 커피 안 드셔도 몸은 충분히 회복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먹는 게 단순히 우리 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평온함을 갖고는 가장 중요한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적, 연봉, 검진 수치 등 숫자 중심의 삶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제가 요새 상담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세요. 저는요, 지금 콜레스테롤 전체 수치가요, 200 정도인데, 중성지방 수치는 150 정도 나오고, 뭐, LDL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아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보다 진짜 더 전문가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치가 정확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나 여러 가지 T3, T4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검사 수치가 아주 많이 바뀐다라는 건 데이터가 이미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치에 갇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은 다 있죠. 그래서 이 강남불패 신화가 나온 거고 그렇게 또 뭐 학군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가야 되고 저도 목포에서 지내다가 이 인천 송도로 올라와서 지낸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대요. 강남 대치동을 뛰어넘을 만큼.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4세반부터 의대 고시반을 다녀야 되고 유치원 때부터 무슨 학벌이 형성돼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행복하느냐?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부모가 거기를 쫓아가고 지금 예전에 1970, 80년대 때 우리 부모가 못 배워서 아니면은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자녀를 그냥 막 시키던 시대랑은 또 달라요. 뭘 해도 먹고 살만하고 하는데도 하나의 기준치 높은 연봉으로 따지면 판검사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직군은 아닙니다. 최소한 40대 넘어서 뭐 개원일을 하든 변호사를 하든 그것도 잘 나갔을 때 얘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삶의 기준치가 좋은 대학을 가고 상위 1%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뭔가 잘 살고 있다는 문화가 점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건강 쪽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뭐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았다부터 해가지고 나는 뭐 얼마짜리 건강기능식품 먹는다. 건강기능식품도요 정말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봤자 건강기능식품이고 화학첨가제인데 천연유래라는 말을 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기도 그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이미 건강 쪽에도 이게 그대로 투영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치에 모든 걸 가둬버렸고 혈압은 120에 80, 혈당은 뭐 공복혈당 100, 식후혈당은 150, 200이 넘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만들고 당화혈색소 지수 6 넘으면 막
바로 약 먹어야 될 것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어떠한 그 결과가 와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봉을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상위 1%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1억을 벌어도 그 다음 10억을 가진 사람을 보고 100억을 벌어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보여.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를 깨달고 참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인생 별거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먹는 거에서부터 좀 바꿔보세요, 방법을. 그러고 나면 내가 욕심을 얼마나 많이 부리고 살았는지, 남이 정해놓은 수치나 그러한 틀 속에 나를 맞추려고 얼마나 나를 몰아세우고 아둥바둥하고 살았는지를 알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까지 드린 이유예요. 예.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까지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자유롭게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세요 라는 측면에서 제가 전문 요리가도 아니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레시피 책까지 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2025년 올해의 책 300권에 선정이 됐어요. 채소과일식 레시피가. 저는 큰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인정을 받았구나. 판매 부수가 막 10만 부가 넘었다, 이렇게 된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랑을 하자면 채소과일식과 완전 배출에 이어서 올해 책에 이제 채소과일식 레시피북이 선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수치거든요, 결과고. 그래서 지금은 기쁘죠, 감사하죠. 한데 그거를 쫓기 위해서 이번 책도 올해의 책에 선정돼야 돼, 그렇게 저는 지금은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최대한 강연하고 이렇게 책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먹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아마 몇 개월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자세히 보면 살이 쪄서 그래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너무 이렇게 볼이 움푹 패인 모습이 보기 싫다고, 주는 대로 좀 먹어라, 올해는. 나도 좀 마음껏 먹자. 그렇게 해서 빵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질의 음식으로 살이 찌었을 때랑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정말 막 돈가스 먹고 피자 먹고 그렇게 술 먹었을 때 살찌던 거랑은 몸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치가 이렇게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당 수치 오르겠지라는 생각조차도 저는 안 해요. 그냥 지금은 아내의 마음이 평화로운 게 우리 가정의 평화고 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여유가 되면 그때 좀 운동해가지고 몸을 좀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뭔가 방법을 찾고, 특히나 말기 시한부 환자들을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임종을 앞두고 왜 비타민 D 검사를 합니까? 왜 항생제 처방을 하고 왜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하는 환자를. 그런데 그걸 살리고 싶은 게 환자 보호자들 마음이고 당사자의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내에서 유연하게 좀 살려고 하시는 그 노력이 있어야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정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10년 정도 상담, 이제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딴 이유기도 한데, 상담하면서 지금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미 완벽하시다. 욕심이라는 걸 스스로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즉,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수치는 검사하면 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니까 대학병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한데도 이 지긋지긋한 통증 아니면은 두통부터 모든 그런 것들 원인을 못 찾아서 오시는 거죠. 이제 하다. 근데 심리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완벽하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그 강박과 집착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인정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연결을 해드리는 게 국가에서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센터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이렇게 간할 보건소에 물어보면 연결을 해주니까 심리 상담을 꼭 한번 전문가랑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삶도 인간 자체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재해는 못 막잖아요. 자연재해는. 근데 그게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게 삶인 걸 알면 행복지수가 아주 올라갑니다. 오늘 당장 제가 여기 강연을 오는데 운전해서 왔을 때 사고만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이 강연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연 마치고 또 집에 가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여러분이 힘드신 분 중에 성과가 좋고 아니면은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전 무결한 완벽한 삶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몸에서 찾지 마라, 제발. MRI, CT 좀 그만 찍어라. 초음파 좀 그만하셔라. 건강기능식품 좀 끊어봐라. 왜? 마음을 갖다 불안하고 우울하게 약물이 만든다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조금은 쉬어주는 시간을 갖고 충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는 잘 유지를 하든 못하든 본인 만족이 되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조금 쉬어주라는 신호구나. 다른 막 특별한 약을 찾지 말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자기 회복력이 꼭 생기시라고 장담 드립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과 전파 덕분에 책을 얻어 쓰다 보니까 8번째 책까지 썼어요. 근데 이 8번째 책 제목은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만 그리고 결과만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스스로 내 삶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건강도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이라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개발 자기 관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도 똑같이 갑니다. 뭐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꼭 관세음보살 이걸 계속 외우거든요. 그게 정말 뜻풀이를 하자면 좋은 말이에요. 소리 낸 대로 내가 염원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원래 있는 힘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수만 년의 역사에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주술사, 뭐 아니면 뭐 제사장, 특별한 그 힘을 가진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이 다 그 자연 치유력, 자가 치유력, 면역력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 억제되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적에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 결과에 그리고 연봉에 사는 집 평수에 자동차 크기에 내가 입는 옷 브랜드에 그런 게 의해서 비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 모두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힘을 길러서 돈도 많이 벌면 좋고 결과 성적도 잘 내면 좋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1등을 해서 우승을 한 바를 찾으면 진 사람도 있잖아요. 패자가 나옵니다. 그게 인간사기도 해요. 그러면 그 패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아우를 수 있고 항상 우승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꼭 종교 지도자 같은 얘기는 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를 매일 좀 되뇌시면서 삶을 바꾸는 그 모멘텀으로 계기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기준을 수치가 아닌 감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강연은 정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까주스를 드세요, 레몬수를 드세요, 커피를 끊으세요 이런 방법론 쪽을 좀 떠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진짜 통증이 객관적이진 않죠. 통증이라는 건 아주 주관적이거든요. 근데 남이 봐도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아플 텐데
생각이 들어도 웃으면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다리가 없는데도 양팔로만 이렇게 뛰어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 첫걸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셔야 된다. 몸의 수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신 데부터 시작된다. 제가 정말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봐왔죠. 책에는 막 드라마틱한 것까지 굳이 적지 않는 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안 그래도 많이 듣는데 그런 극적인 것까지 사례를 많이 제가 강연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실제로 시한부 환자들이 이 마음의 전환만 해서 몇 년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불치병이 뭐 진단명도 모르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그런 선택들을 제 오랜 시간 동안 임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약조차도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약이라는 건 보조적인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든 아니 음식을 먹든 생활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실은 돈이 안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 수행을 또 잘해야 된다 해서 이게 기복신앙을 만들고 거길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 종교적인 게 생겨난 것도 있죠. 이 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의 물론 소망을 빈다. 근데 그런 행위 자체들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을 불안함을 없애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미신이나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불안함은 마음을 없애주는 행위를 하면 그게 말 그대로 풍수질이든 아니면은 동전을 한번 던지든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걸음은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저는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맨발 걷기로 가장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면 하기 어렵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필사를 한번 반드시 해보시는데 100일 동안 해보셔라. 100일 동안. 이 100일이라는 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우리 몸도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되는데 평균 60일에서 뭐 90일 정도 걸리고 종교적으로도 100일 기도를 한 이유가 최소한 100일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까주스 레몬수만 먹으면 2주면 달라집니다. 조회수 잘 나오게 하려면 막 계속 이런 얘기하고 특정 음식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달라져요. 좋아져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은 먹는 거 마음껏 드시면서도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하면서 필사를 꼭 해보는 경험을 이번 영상 강연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벌써 8번째 책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라고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몸에 대해서 관심 갖고 했고 약대를 진학한 이후에 이렇게 임상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강연도 하기 시작했는데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을 써서 알려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동안은 병원 검사를 맹신하고 정말 약물과 모든 거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한 의료인과 과학자들의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진실이라는 거는 돈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물론 많이 팔 수 있겠죠. 저도 뭐 책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고 한약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습니다만 지금은 상담을 일주일에 뭐 많이 5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앞선 7권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만 해도 뭐 채소과일식 완전 배출, 채소과일식 레시피 이러한 책들까지도 있고 그중에는 자기계발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즉 마음에 관한 책도 썼고요. 근데 이번에 8번째 책은 필사책을 냈습니다. 특히 이 책 제목은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강 정보들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 먹고 있어. 똑바로 먹어야지. 너 이거 잘못 먹으면 당뇨 와. 암 걸려. 저도 한때는 그런 영상들 강연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 실질적인 그런 게 또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필사라는 그런 행위 자체, 그리고 하루에 단 5분 10분 동안, 그리고 이 책에는 건강서적 중에는 처음으로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서양 유명한 그림들, 뭐 모네나 반 고흐나 여러 작품들, 유명한 명화들을 실어가지고 제 책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건강 정보도 있죠. 당연히 건강 정보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평온해주는 글귀들로 100일 동안 할 수 있게 문장을 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명화들을 삽입시켜서 그림을 보면서 삶이 뭘까, 살아가는 게 뭘까,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반백년을 향해서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삶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라는 그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저를 직접 보지 못하시는 분들, 예방원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가 막 뭐 또 10만 부가 팔리고 막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나 수치에 끌려가서 이제 책을 내지는 않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도 언제 어떻게, 사고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도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책에도 많이 넣고, 임종체험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는 10권의 책은 내가 그래도 계획한 시간 동안에는 좀 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좋겠다. 제 얘기가 막 정답이라고 저는 항변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제 짧은 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보다 보니 진실은 단순하구나. 진실은 뭔가를 파는데 쫓아다니지 않으면 되는구나. 물론 책은 또 별도입니다만 뭔가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구나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사도 너무 불필요하게 하실 필요 없다. 2년에 한 번씩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정기검진, 건강검진 기본만 하고, 수치가 안 좋으면 쉬어줘라, 먹는 것 좀 줄여라, 충분히 잘 자라, 너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라고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검사를 좀 활용을 하시고, 이번 나온 책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일 주어진 하루를, 오늘을 감사하면서 또 눈뜬 하루를 감사하면서 100일을 한번 꼭 보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했으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일단은 저도 아이러니하게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해줘야지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쉽게 읽기가 쉬워요.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 이 책 이용하시면 핵심 정보들, 건강 정보들 다 얻으실 수 있고, 뭐 정말 일거양득, 일석이조 그런 것들이 맞는 책이니까, 제 나온 책들 중에는 아마 필사책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더욱더 애착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앞으로도 나눔과 전파를 해주셔야 절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명화를 넣어가지고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퍼져 나가면 그래도 계속 절판은 안 하고 이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은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책을 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아쉬움은 없어. 후회는 없어. 여러분한테 그래서 소개를 한 번쯤은 이렇게 드려본 걸로 나는 현재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다 했어. 그러니까 만족 기준을 많이 저는 낮췄어요. 처음 채소과일식 책만 나왔을 때만 해도 목포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2-3번씩 오가면서 정말 강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통합이 1000억 뷰가 넘어요. 네, 기본 100만, 300만은 나와야 저는 조회수가 잘 나왔다라고 착각하고 산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들만 주로 좀 나가는 경향도 있고, 예방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관심 갖고 이렇게 봐주신, 강연을 보시는 분들, 책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현재 암을 진단받았든 수술을 했든 재발을 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이렇게 되뇌어 주시면서 하루 시작과 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서 오늘 약속드린 것처럼 10번째 책이 나오면 또 여기 채널에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건강합니다.